오늘은 속건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속당김이나 겉당김 이런 걸로 고민하신 분들 많지요. 자, 이렇게 속건조가 고민이다 라고 할 때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건성인 분들부터 볼게요. 자, 건성인 분들은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피부 속부터 본다면 어떤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똑똑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속건조가 느껴질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장벽이 무너진다면 속건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펀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리고 다 찢어져 있는 스펀지가 물을 머금을 때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스펀지가 네모 반듯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스펀지는 물을 잘 흡수하기도 하고 머금기도 할 텐데요. 바로 그러한 스펀지를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벽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수분 자체를 넣어줬을 때 잘 흡수하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장벽을 튼튼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벽이 튼튼하게 되면 속건조를 좀 덜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장벽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장벽이 튼튼한 피부는요. 딱 육안으로 봐도 피부가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장벽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냐면 비타민C 바르거나 아니면 제품 중에 아하나 바하 같은 거 들어가는 걸 바르시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따가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품들 중에서 장벽이 무너졌을 때 발랐을 때 좀 따갑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키엘 수분 크림이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서 스킨스틱컬즈 중에서 3리피드 크림이 있었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들어간 거. 이 두 가지 제품은 제가 썼을 때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졌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뿐만 아니라 순수 비타민C를 발랐을 때도 유난히 평소에 비해서 더 따갑다라고 할 때는 사용을 좀 중단하셨다가 장벽이 회복되고 나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장벽을 튼튼하게 하려면 우리가 꼭 발라야 되는 성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판테놀이 있었습니다. 자, 판테놀은 외부에 좋은 성분이 침투해서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판테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판텐도 판테놀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도 있었습니다. 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성분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질 구조인데 외부에서 충전해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준대요 라고 하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성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스쿠알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인데요. 속건조가 심하다라고 할 때는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쿠알란의 함량보다도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셔야 속건조를 해결해준다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번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제가 건성인 피부인 경우에 3단계로 해결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벽 튼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침투율이 좋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투율이 좋지 않았을 때 계속 피부에 겉돌기만 한다면 속건조를 잡아주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침투율이 좋은 성분이 잘 들어가 있나?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리포조마했거나 나노화했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스쿠알란 자체가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스쿠알란은 친구가 참 성격이 좋은 게 본인 자체가 침투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가 있는 다른 성분들까지도 다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럼이나 크림에 스쿠알란이 포함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유효한 성분들도 다 같이 이고지고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성인 피부는 장벽 튼튼하게 관리해 주시고 침투율을 도와주는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걸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작업은 뭘까요? 잘 덮어주셔야 됩니다. 잘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지금 이미 잘 넣어준 그런 좋은 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지요.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고 습도도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외부로 수분을 다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위에서 촉촉하다라는 피부를 만들어 주려면 보호막을 잘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미 보습 크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보호막을 잘 씌워주는 크림들도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보시는 것이 좋고
오늘의 주제는 스쿠알란이기 때문에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 피부나 수부지 이런 피부는 어떻게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3단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피부 위에 올라와 있는 피지 있죠? 기름막 이런 거를 한번 걷어내 주셔야 흡수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좋은 성분을 바른다고 해도 기름막과 노폐물이 꽉 막고 있다면 좋은 성분을 발라도 안으로 침투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떨어져 나가야만 하는 각질에만 수분 공급을 하게 되니까 계속 속건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막을 걷어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가 약 알칼리 클렌저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 알칼리 클렌저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왜 삼겹살 먹고 나면은 프라이팬에 막 그 기름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퐁퐁으로 싹 걷어내면은 어떤가요? 그렇게 싹 기름막이 걷어지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산성 클렌저는 기름막을 깨끗하게 걷어낸다라기보다는 장벽을 유지하고 장벽을 촉촉하게 하고 그런 역할이 더 강한 그런 클렌저입니다. 그러나 약 알칼리 클렌저를 잘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각질이 줄줄줄줄 벗겨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각질을 벗기는 그 과정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밀려나는 그러한 정도로만 떨어뜨리셔야지 굳이 물리적으로 스팀 타월을 한다거나 뭔가 타월 같은 걸로 일부러 민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 알칼리 클렌저로 어느 정도 피지막도 걷어내고 엉켜 있었던 거, 모공 속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던 노폐물을 빼주신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좋은 성분들을 넣어주셔야지 스쿠알란도 본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인공이 스쿠알란이기 때문에요. 스쿠알란의 장점 4가지를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침투율을 높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논문과 함께 볼게요. 자,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페놀이 참 노화에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피부 투과성이 굉장히 낮은 것이 문제였는데요. 자,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을 스쿠알란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과 쓰게 했더니 피부의 흡수력을 증가시키고 피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항노화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매개체가 됐다라는 것으로 볼 때 스쿠알란은 다른 성분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스쿠알란이 또 잘하는 것은 블랙헤드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스쿠알란이 가장 잘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우리의 피지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피부를 속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스쿠알렌과 스쿠알란이 뭔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스쿠알렌은요, 사실상 우리가 얼굴에서 분비하고 있는 피지 있죠? 그 피지가 스쿠알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쿠알렌이라고 하는 것을 화장품 그대로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화장품으로 쓰기에는 안정성이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쿠알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화장품에는 거의 다 스쿠알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쿠알란과 스쿠알렌은 거의 같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고 피지가 이미 분비되어 있는 것처럼 피부를 속여서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제가 바로 스쿠알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다, 전 수부지 피부입니다 라고 할 때는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쿠알란이 장벽 개선과 보습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번에는 기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NN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스쿠알란과 같은 지질은요, 피부 기능에 필수적인데요. 스쿠알란을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겨울철에 특히나 꼭 필요한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쿠알란은 수분 손실을 막고요. 피부에 보습을 하는 동시에 외부 자극물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박사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건데요. 스쿠알란은요, 피부와 동일한 연화제로 자연적 장벽 보호와 피부 보습을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스쿠알란을 쓰는 것은 속건조에도 도움이 되고, 왜냐면 흡수력 도와주죠. 그리고 보호막도 해주면서 장벽 개선까지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건조가 저는 많이 좀 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스쿠알란이 지금 전성분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제품을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었던 제품 중에서 지금 이 스쿠알란의 장점이 4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가지로 한번 나눈 다음에 속건조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성분 중에서 피부에 유난히 침투가 어려웠었던 성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펩타이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PDRN이 있었죠. 그런데 이 펩타이드와 PDRN의 피부 침투를 조금 더 높이려면 스쿠알란 같이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펩타이드 안에 스코알라인이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 뭐가 있었냐를 보면은 르누베르 펩타이드 제품들이 스코알라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자체가 나노화돼서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스코알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잘 들어가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DRN 성분들 중에서는요, 리쥬란 앰플 2가지에 스코알란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리쥬란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피부에 조금 더 잘 PDRN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력이 있음과 동시에 스코알란까지 넣었으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지요. 그리고 퓨어멜로우도 별다른 기술력은 넣지는 않았지만 스코알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스코알란 자체가 PDRN을 조금 더 깊이 끌고 내려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의 경우는 PDRN이 들어가 있으면서 스코알란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헤드에 도움을 주는 거는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바로 에스네이처죠. 저는 에스네이처를 겨울 같은 경우에는 코 부위에 조금 더 두껍게 바르고 자는데요. 저도 블랙헤드가 조금 더 많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고요. 블랙헤드는 피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알란이나 호바 오일을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1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기름지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건성은 에스네이처를 발랐을 때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에스네이처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형을 좀 보시고 내가 선호하는 제형이 뭔지 파악하신 다음에 에스네이처를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레티놀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레티놀은 제가 굉장히 초기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티놀이 왜 모공에 도움을 줄까요? 레티놀은 모공의 장벽을 좀 타이트닝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티놀 자체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블랙헤드, 그러니까 피지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레티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좀 자주 올라와요 라고 할 때는 레티놀을 적절하게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주름 개선만 하는 것이 레티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코알란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레티놀 들어가 있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소개한 제품 중에 아이오페가 있었습니다. 아이오페는 레티놀을 참 잘 만드는 브랜드고요. 아이오페 안에도 스코알란과 레티놀이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흡수력이 더 좋겠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디오디너리에도 대놓고 스코알란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자, 디오디너리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0.2%의 고함량 레티놀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효과는 좋겠지만 이렇게 0.2% 쓰면 저처럼 확 뒤집어진다라고 할 때는 코 부위에다가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동안 블랙헤드가 고민이었을 때는 코 부위에만 이렇게 썼거든요. 대신에 이 제품 안에는 스코알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기름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신 다음에 얼굴 전체에 바를지 코에만 바를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스코알란 바르고 나면 좀 기름진데 그 위에 크림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코알란이 만약에 크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위에 뭘 덧바르면 좀 막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물 같은 제형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바르시고 그 다음 단계에 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침투율을 막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장벽 강화에 있어서 스코알란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면서 스코알란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토베리어 36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로이드 인텐시브에도 스코알란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제품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벽 강화를 대놓고 해주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스코알란도 장벽 강화를 도와주고 나머지 좋은 성분들이 조금 더 잘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이러한 크림들도 장벽 강화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습이에요. 보습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제품은 뭐냐라는 것으로 볼 때 키엘 수분크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키엘 수분크림을 참 오래 썼거든요. 저 같은 건성 피부에는 키엘 수분크림을 한 2번 정도 덧바르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성 피부가 썼을 때 이게 너무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키엘 수분크림의 메인 성분은 스코알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코알란의 함량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바르게끔 하는 것이 바로 키엘 수분크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제품 중에서 스코알란 들어가 있으면서도 보습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아비브가 있었어요. 부활초 비피다 세럼 퍼밍드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제품은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스코알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분길도 열어주고 성분들의 흡수력도 조금 더 도와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수분을 도와주는 것들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소개한 제품들을 가지고 스코알란이 들어가 있고 좀 더
특화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건조를 해결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써야 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자, 속건조에 도움을 주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피부 속에 맨 깊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맨 첫 단계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너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주로 세럼으로 바로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속건조가 너무 고민이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토너를 잘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첫 단계에 바르는 성분이 가장 깊이 피부 속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토너 단계에서 속건조를 예방해주는 그러한 제품을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너 중에서도 너무 맑은 물 제형보다는요, 약간 좀 끈덕끈덕하거나 약간 좀 무거운 제형, 에센스 제형의 토너를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나네즈 크림스킨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안에도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분들보다 이 제품은 사실상 제형이 굉장히 촉촉해요. 너무 지나치게 에센스 제형은 아니면서 조금 더 산뜻하게 얼굴 위에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제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에센스 토너 같은 건 전 원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맑은 물도 원하지 않고 그 중간에 어딘가쯤에 있는 제품을 발라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 제품을 쓰셨을 때 속건조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센스 토너 같은 거를 쓰실 때는 손에다가 충분히 덜어서 얼굴에다가 꾹꾹 눌러주는 방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은 세라베리어 모이스처 액티브 토너인데요. 자, 이 제품도 세라마이드가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야말로 에센스 토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형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속건조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토너를 처음 단계에서 딱 발라주시면 흡수력도 괜찮기 때문에 피부가 좀 촉촉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맑은 제형의 레티놀을 바른다라고 할 때는 레티놀 먼저 흐르는 제형인 경우에는 바르시고 나서 이런 에센스 토너를 바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맑은 물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베타시토스테롤이 들어가 있고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죠. 보통 연고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 NG, EOP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장벽을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일이 조금 들어가 있죠. 호호바시올, 시어버터, 이코시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제품 자체가 조금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보다는 약간 수부지, 그러니까 좀 정말 속건조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셔야 이거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마녀공장인데요. 마녀공장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예요. 이거 아직 막 유명하진 않은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마녀공장에서 이 제품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판테놀은 0.4%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쿠알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방금 앞에서 봤던 홀리카 제품과 조금 비슷해요. 그렇지만 마녀공장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가 제가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조금 더 촉촉해 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2가지가 어떤 큰 제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두꺼운 에센스 토너의 제형이기 때문에 맑은 제형의 세럼을 쓴다라고 할 때는 그 제품을 꼭 먼저 쓰시는 게 중요하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에센스와 같은 약간 세럼 점도의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잘 덜으셔서 피부에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토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팍팍 덜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건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토너 단계에서 속건조를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토너 안에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도 챙기고 장벽도 챙기고 다른 유효한 성분을 조금 더 피부 속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인 스쿠알란을 잘 점검하신 다음에 제품을 골라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속건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속건조 있으신 분들 참 괴로우시죠? 그런데 꼭 토너 단계에서부터 속건조는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